숨바꼭질, 표도르 솔로거부, 단편소설. 렐레츠카의 아기방은 모든 것이 밝고 예쁘고 활기찼다. 렐레츠카의 달콤한 목소리가 엄마를 매료시켰다. 렐레츠카는 활달한 아이였다. 그런 아이는 없었고, 없어왔고, 없을 것이었다. 렐레츠카의 엄마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그렇게 확신했다. 렐레츠카의 눈동자는 검고 컸고 뺨은 장밋빛으로 빛났고 입술은 뽀뽀와 웃음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아이의 엄마에게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준 것은 그런 매력들이 아니었다. 렐레츠카는 외동딸이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아이는 엄마를 매혹시켰다. 렐레츠카를 무릎에 안고 얼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축복이었다. 파란의 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작은 새처럼 활발하고 생명력 있는 존재를 안는 경험이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아기방에서만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할 때면 차가움을 느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차가운 것을 좋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는 차가운 물과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언제나 청결하면서 차가웠다. 차가운 미소를 띤 그가 지나가는 곳에는 차가운 흐름이 공기 속으로 흘러들어 오는 것 같았다. 세르게이 모데스토비치 네슬레티예프와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 네슬레티예프는 사랑이나 계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 모두가 수긍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혼했다. 그는 35살의 청년이었고 그녀는 25살의 처녀였다. 그들은 모두 같은 사교계에 속했고 훌륭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는 아내를 맞아야 했고 그녀에게 남편을 맞을 시간이 온 것뿐이었다. 그 당시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자신이 미래의 남편을 사랑한다고 느꼈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잘생겼고 좋은 가문 출신이었으며 지적인 회색 눈은 언제나 위엄과 총명함을 드러냈다. 그는 나무랄 데 없는 다정함을 가지고 약혼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신부 역시 아름다웠다. 그녀는 키가 크고 검은 눈과 검은 머리결을 가진 처녀였다. 약간 수줍어하는 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재치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지창금을 탐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녀가 뭔가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그를 기쁘게 했다. 그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 역시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 어쩌면 적당한 기회가 되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언제나 나무랄 데 없이 그리고 재치 있게 행동하는 세르게이는 현재의 지위를 적당한 속도로 거머쥐었다. 너무 빨라서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지도 않고 너무 느려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속도였다. 모든 것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적절한 시간에 획득되었다. 결혼 이후 세르게이 모데스토비치의 행동이나 말 중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아내가 아이를 가지자 그는 다른 곳에서 가볍고 임시적인 성격의 관계를 가졌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그 사실을 알았고 충격에 빠졌지만 엄청난 상처를 받지는 않았다. 그녀는 초조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기다렸고 다른 모든 감정은 억눌렀다. 작은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처음에 그녀는 남편에게 황홀한 표정으로 아이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즐거워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말에 단 한 조각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예의를 차리는 습관적 행동일 뿐이었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남편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딸에게 끝없는 애정을 보여줬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 어린 연인에게 보여주는 종류의 열정과 비슷했다. 엄마, 숨바꼭질 놀이하자. 렐레츠카가 소리쳤다. 숨이라는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숨바꼭질이라는 말처럼 들렸다.
이 서투른 발음을 들을 때마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따뜻한 황홀감을 느끼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렐레츠카가 작은 발로 양탄자를 요란하게 밟으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침대 옆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뚜뚜, 엄마, 아이가 달콤한 웃음이 뒤섞인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빨간 눈 하나를 커튼 사이로 드러냈다. 우리 아기가 어디에 있을까? 렐레츠카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지만 그녀를 보지 못한 척하면서 엄마가 물었다. 그러자 렐레츠카가 숨은 곳에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가 조금 더 몸을 빼내자 엄마가 그제서야 아이를 봤다는 듯 작은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즐거운 탄성을 터뜨렸다. 여기 있구나, 렐레츠카. 렐레츠카가 즐거운 웃음을 길게 터뜨렸다. 그녀가 머리를 엄마 무릎 쪽으로 기대더니 작은 몸을 엄마의 하얀 손 사이로 집어넣었다. 엄마의 눈이 열정 가득하게 반짝였다. 이번에는 엄마가 숨어. 렐레츠카가 웃음을 멈추고 말했다. 엄마가 숨기 위해서 움직였다. 렐레츠카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듯 몸을 돌렸다. 하지만 엄마가 움직이는 모습을 은밀하게 살폈다. 엄마는 서랍장 뒤쪽에 숨었다. 뚜뚜, 애기야. 렐레츠카가 방 안을 뛰어다니면서 모든 구석을 살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 역시 찾는 흉내를 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엄마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우리 엄마 어디 있지? 렐레츠카가 물었다.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그녀가 구석에서 구석으로 뛰어다니면서 반복해서 외쳤다. 엄마는 숨을 죽인 채 머리를 벽에 기대고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절대적 행복의 미소가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에 걸려 있었다. 좋은 성격과 아름다운 외모의 유모 페도샤가 약간 멍청하기는 했지만 아이와 엄마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안주인의 특징적인 표정이 유모의 눈에 띄었다. 마치 숙녀답지 않은 변덕과 장난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자신이 작은 아이처럼 보이는구나. 얼마나 흥분했는지 보여. 렐레츠카가 엄마가 있는 구석 근처로 다가왔다. 매 순간 흥미가 커져가면서 엄마는 놀이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누가 빠르게 치는 듯 그녀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고 그녀가 몸을 벽에 바짝 붙였다. 머리카락이 더욱더 흐트러졌다. 렐레츠카가 갑자기 엄마가 서 있는 구석으로 눈을 돌리더니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엄마를 찾았어. 그녀가 큰 소리로 기쁨에 찬 비명을 외쳤다. 그녀의 서투른 발음이 다시 한번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렐레츠카가 엄마를 잡아 끌어 방 한가운데에 세웠다. 그들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 아이가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더니 계속해서 혀 짧은 소리로 아이만의 달콤한 말들을 중얼거렸다. 매혹적이면서도 기이한 광경이었다. 그 순간 세르게이 모데스토비치가 아기 방으로 오고 있었다.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웃음소리와 기쁨에 찬 비명, 활달하게 뛰어다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가 아기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무랄 데 없이 차려입고 있었고 활기차면서 꼿꼿해 보였다. 그의 주위로 청결함과 냉정함의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가 활기찬 놀이의 중간에 끼어들자 사방으로 뻗어나오는 냉정함이 엄마와 아이를 당황시켰다. 페도샤마저 당황스러운 듯했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즉각적으로 평온을 되찾더니 냉정한 태도를 취했다. 엄마의 분위기가 아이에게 전해지자 아이가 웃음을 그치고 긴장한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보았다. 세르게이 모데스토비치가 빠른 눈길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는 이 방에 오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랑스러운 물건만으로 둘러싸서 자라게 하려는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노력한 결과였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 자신이 고급스러운 취향에 따라서 옷을 입었다. 그녀는 렐레츠카에게도 고상한 취향의 옷을 입혔다. 세르게이 모데스토비치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아기 방에 있는 것은 언제나 그의 아내였다. 나는 그냥 생각으로는 여기에 오면 당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웃음과 빈정거림이 뒤섞인 미소를 띠고 말했다. 그들이 함께 아기 방을 나섰다. 아내를 따라서 문 밖으로 나가면서 세르게이 모데스토비치가 약간 무관심한 어조로 말했다. 거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어조를 거의 씻지 않고 말했다. 가끔씩 우리 딸이 당신 없이 지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아이가 자신만의 독립성을 느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요.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당황한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가 설명하듯 말했다. 렐레츠카는 아직 어려요.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대답했다. 아,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내 작은 의견일 뿐이에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당신의 왕국이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아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의 미소처럼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유모 페도시아는 그날 저녁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수가 적은 하녀 다랴와 수다스러운 늙은 요리사 아가티아에게 그 집의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엄마와 하는 숨바꼭질을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주된 주제였다. 아이가 작은 얼굴을 숨기고 뚜뚜라고 외쳐요. 그러면 부인도 자신이 아이가 된 것처럼 행동해요. 페도샤가 미소를 지었다. 아가티아가 그 말을 듣더니 음산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심각함과 책망의 빛이 떠올랐다. 부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아이가 그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요? 페도샤가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나무로 만들어서 거친 칠을 한 인형처럼 보였다. 그래요, 안 좋아요. 아가티아가 확신에 차서 반복했다. 엄청나게 안 좋다고요. 무슨 의미예요? 페도샤가 물었다.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던 호기심 가득 찬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아이가 숨고 또 숨다가 사라질 거예요. 아가티아가 신비한 음성으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놀란 페도샤가 소리쳤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내 말을 잊지 말아요. 아가티아가 여전히 강한 확신과 비밀스러운 태도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가장 확실한 징조라고요. 이 늙은 여자는 스스로 그 징조라는 것을 꾸며낸 것이었다. 명백히 그녀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렐레츠카는 잠을 자고 있었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자신의 방에 앉아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의 상상 속에서 렐레츠카는 처음에는 달콤하고 작은 아이였다. 그리고 달콤하고 큰 소녀가 되었고 다시 즐겁고 작은 아이가 되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변하던 아이가 마침내 엄마의 작은 렐레츠카가 되면서 그녀의 상상이 끝났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페도샤가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페도샤는 걱정스럽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부인, 부인, 그녀가 떨리는 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깜짝 놀라서 페도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 때문에 엄마는 걱정에 빠졌다. 무슨 일이에요? 페도샤. 그녀가 걱정이 가득한 어조로 물었다. 렐레츠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니요, 부인. 페도샤가 그렇게 말하면서
안주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손짓을 하고 그녀를 앉게 했다. 렐레츠카는 잠들었어요. 신께서 아이를 돌보실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시겠지만 렐레츠카는 언제나 자신을 숨기죠.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페도샤가 눈도 깜짝이지 않고 안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이 깊어졌다. 왜 좋지 않다는 거죠?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고민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녀는 자신 속에서 희미한 두려움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왜 안 좋은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페도샤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확신이 비쳤다. 제발 제대로 좀 말해줘요. 이상한 페도샤의 말에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건조한 어조로 물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것은요, 부인. 일종의 불길한 징조예요. 페도샤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거의 부끄러워하는 듯한 태도였다. 말도 안 돼요.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말했다. 그녀는 그 불길한 전조라는 것이 어떤 종류이고 그것이 예견하는 바가 무엇인지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슬픔이 서서히 기어들어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이야기가 그녀의 사랑스러운 꿈을 깨뜨리고 그녀를 심하게 뒤흔든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저도 귀족분들이 불길한 전조 같은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부인. 페도샤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렐레츠카가 숨고 또 숨고 하다 보면 갑자기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면서 크게 소리쳤다. 그렇게 숨고 또 숨고 그러다가 사라질 거예요. 사라진다고요. 천사처럼 작은 영혼이 깊은 무덤 속으로 숨게 된다고요. 그녀가 앞치마로 눈물을 닦고 코를 푼 다음 말을 이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엄한 낮은 소리로 물었다. 아가티아가 그랬어요. 부인. 페도샤가 대답했다. 그녀가 잘 아는 일이라고 했어요. 안다고요?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걱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듯 보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나에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아요. 이제 여기에서 나가요. 페도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담한 얼굴로 밖으로 나갔다. 아이가 가끔씩 사라지는 것과 아이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의식적으로 다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애썼지만 렐레츠카의 숨바꼭질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렐레츠카가 아직 어릴 때 엄마와 유모를 겨우 구분하게 되었을 무렵 가끔씩 아이는 유모 품에 안겨서 장난스럽게 얼굴을 찡그리고는 했다. 그리고 웃는 얼굴을 유모의 어깨 아래로 숨기기도 했다. 그러고서는 살짝 눈을 들어서 밖을 살피고는 했다. 최근 들어 아주 드물게나마 엄마가 아기 방에 오지 않은 순간이 생겼을 때 페도샤가 아이에게 숨바꼭질을 가르쳐줬다. 그러다가 엄마가 아기 방에 와서 아이가 몸을 숨기고 밖을 내다보는 것이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엄마는 작은 딸과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다음날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렐레츠카를 돌보는 재미에 흠뻑 빠져서 전날의 페도샤가 한 말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저녁 식사 준비를 지시한 후 아기 방으로 다시 올라간 그녀가 렐레츠카가 탁자 아래에서 뚜뚜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 순간 그녀가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빠졌다. 물론 그녀는 미신적이고 근거도 없는 두려움에 빠진 자신을 꾸짖으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렐레츠카가 좋아하는 놀이를 같이 할 만큼 기분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놀이로 렐레츠카의 관심을 돌리려 노력했다.
렐레츠카는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아이였다. 아이는 엄마의 새로운 놀이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엄마의 눈을 피해 구석에 몸을 숨기는 버릇이 다시 나왔다. 아이가 외쳤다. 뚜뚜. 그렇게 그날 동안 아이는 숨바꼭질을 2번 이상 즐겼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렐레츠카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다. 위협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그녀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왜 렐레츠카는 계속해서 뚜뚜라고 외치는 것일까? 왜 아이는 같은 놀이에 실증내지 않는 것일까? 눈을 감고 얼굴을 숨기는 놀이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 애가 다른 아이들만큼 외부 세계에 강한 호기심을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같아. 만약 그렇다면 혹시 신체적인 질병의 징후는 아닐까? 혹시 나쁜 세균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삶을 싫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이러저런 불길한 생각에 괴로워했다. 페도시 앞에서 더 이상 렐레츠카와 숨바꼭질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녀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그 놀이는 그녀에게 고통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 스스로가 그 놀이를 간절히 원하고 가끔씩 렐레츠카에게서 자신을 숨기기도 하고 숨은 아이를 찾아다니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들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혼자서 숨바꼭질을 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무거웠다. 완전한 양심을 가지고 사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듯 괴로웠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에게는 슬픈 날이었다. 렐레츠카는 잠에 빠지기 직전이었다. 바로 아이가 작은 침대 위에 누워서 사방에 둘러싸인 그물망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피로함에 지친 눈을 감으려고 했다. 엄마가 아이에게 푸른 담요를 덮어줬다. 렐레츠카는 담요 아래에서 작은 손을 꺼내 엄마를 안기 위해서 앞으로 뻗었다. 엄마가 몸을 숙이자 졸린 얼굴 위로 달콤한 표정이 떠오르고 엄마에게 뽀뽀했다. 그리고 아이의 고개가 베개에 묻혔다. 손을 담요 아래로 다시 숨기면서 그녀가 속삭였다. 손이 뚜뚜. 엄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작고 연약하고 조용한 렐레츠카가 누워 있었다. 렐레츠카가 부드럽게 미소 짓고 눈을 감은 다음 조용히 말했다. 눈도 뚜뚜. 그러더니 더 조용한 소리로 말했다. 렐레츠카도 뚜뚜. 그 말을 하면서 잠에 빠진 아이의 얼굴이 베개를 눌렀다. 푸른 담요에 쌓인 아이의 몸은 너무 작고 연약했다. 엄마가 슬픈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잠시 동안 렐레츠카의 침대 옆에 서서 다정함과 두려움이 엇갈린 눈빛으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엄마야. 내가 우리 애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렐레츠카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상상하며 그녀가 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 시간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기도로도 그녀의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렐레츠카가 감기에 걸렸다. 밤에 고열이 그녀를 덮쳤다. 페도샤가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를 깨웠고 엄마가 렐레츠카에게 달려가 열에 붓고 괴로워하면서 뒤척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불길한 징조를 떠올렸고 그 순간부터 무기력한 절망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의사가 불려왔고 그런 경우 대부분 행해지는 모든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있었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렐레츠카가 회복되어 다시 웃고 놀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자신을 다독이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그 상상은 불가능해 보이는 행복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렐레츠카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억지로 만들어진 집안의 고요함은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를 겁에 질리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의 굳은 얼굴이 그녀를 슬프게 했다. 페도샤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흐느끼는 것이 엄마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아이가 숨고 숨고 또 숨었어요. 아, 우리 렐레츠카.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혼란스러웠다. 지금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고열이 렐레츠카를 지치게 만들었고 아이가 의식을 잃고 한각 속에서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게 되면 아이는 훌륭한 인내심으로 고통과 고열을 견뎠다. 아이는 엄마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 3일이 지났다. 모든 밤이 고문의 악몽이었다. 렐레츠카는 점점 더 약해졌다. 아이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렐레츠카가 흐릿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면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고열에 거칠어진 목소리였다. 뚜뚜, 엄마, 뚜뚜 놀이해, 엄마.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아이의 침대 근처 커튼 뒤로 얼굴을 숨겼다. 비극적인 광경이었다. 엄마, 렐레츠카가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외쳤다. 렐레츠카의 엄마가 몸을 숙이자 렐레츠카의 눈빛이 더욱 어두워지면서 엄마의 창백하고 절망적인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엄마가 하얘. 렐레츠카가 속삭였다. 엄마의 하얀 얼굴이 점점 흐릿해지고 렐레츠카의 눈앞 모든 것들이 까맣게 변했다. 아이가 힘없는 손으로 이불 끝을 잡더니 속삭였다. 뚜뚜. 아이의 목 안에서 뭔가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났다. 렐레츠카가 점점 창백해지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죽었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는 멍한 절망 속에서 렐레츠카 곁을 떠나서 방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남편과 마주쳤다. 렐레츠카가 죽었어요. 그녀가 조용하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르게이 모데스토비치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예전에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무감각해진 낯선 얼굴에 그가 충격을 받았다. 렐레츠카는 예쁜 옷을 잘 차려입고 작은 관 안에 누워 있었다. 관이 거실로 운반되었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관 옆에 서서 멍한 표정으로 죽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르게이 모데스토비치가 아내 곁으로 가서 차갑고 공허한 말들로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그녀를 관 옆에서 끌어내려고 했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미소를 지었다. 저리로 가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렐레츠카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일어날 거예요. 세라피마, 내 사랑.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세르게이 모데스토비치가 속삭였다. 운명을 받아들여야 해요. 조금 있으면 일어날 거예요.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죽은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세르게이 모데스토비치가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봤다. 그는 보기 흉하고 괴상한 것들을 두려워했다. 세라피마, 너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가 반복해서 말했다. 당신 말대로 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을 내뱉자마자 세르게이 모데스토비치는 자신의 말이 현재 상황과 얼마나 무관한지 깨달았다. 그가 아내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관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녀는 그의 행동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동자는 건조했다. 그녀는 아기 방으로 가서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렐레츠카가 몸을 숨기던 장소를 여기저기 바라보았다. 그녀가 방 안 모든 구석을 돌아본 후 몸을 숙이고 탁자 아래, 침대 아래를 살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우리 아기 어디 있니?
우리 렐레츠카 어디 있니? 그가 방 안을 모두 둘러본 후 아이를 찾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낙담한 얼굴에 페도샤가 움직이지도 않고 구석에 앉아서 겁에 질린 얼굴로 안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크게 소리쳤다. 아이가 숨었구나. 숨었어. 우리 렐레츠카. 천사 같은 우리 아기.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몸을 떨더니 행동을 멈췄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페도시아를 보더니 조용히 흐느끼면서 아기 방을 나갔다. 세르게이 모데스토비치는 장례식을 서둘렀다. 그는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예기치 못한 불행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렐레체카를 빨리 묻는 것만이 그녀의 마음을 위안하고 다른 생각으로 돌릴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렐레츠카를 생각하면서 각별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그녀가 거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와 렐레츠카 사이에 여러 사람이 서 있었다. 정례식을 주관할 사제와 부제가 방 안을 이리저리 오가고 있었다. 푸른 연기의 구름이 공기 중을 떠돌고 있었고 향을 태운 냄새가 났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아이 곁으로 가는 사이 육중한 것이 그녀를 내리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렐레츠카는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누워 있었다. 슬픈 미소가 얼굴 위에 옅게 드리워져 있었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렐레츠카의 관 가장자리에 뺨을 얹고 속삭였다. 뚜뚜, 내 아기. 작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 주위로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의 분위기가 흘렀다. 낯설고 무표정한 얼굴들이 그녀 쪽으로 고개를 숙였고 몇몇 사람은 그녀를 잡았다. 그리고 렐레츠카가 멀리 운반되었다. 세라피마 알렉산드로브나가 꼿꼿이 서서 정신을 잃은 표정으로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크게 외쳤다. 렐레츠카. 렐레츠카가 들려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엄마가 절망의 눈물을 흐느끼면서 관 뒤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녀를 잡았다. 그녀가 렐레츠카가 빠져나간 문 쪽으로 달려가서 바닥에 앉았다. 문 틈을 노려보면서 그녀가 외쳤다. 렐레츠카, 뚜뚜. 그러더니 그녀가 문 아래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웃기 시작했다. 렐레츠카는 엄마에게서 빠른 속도로 멀어졌다. 그녀의 관을 옮기는 사람들은 걷지 않고 달리는 것 같았다. 숨바꼭질, 표도르 솔로거브지움, 위즈덤, 커넥트 편엠.